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제 저도 경제방송 아나운서라고 진행자라고 어디에 가든 이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 참 많이 듣거든요. 네. 답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워낙에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새롭게 나올 악재도 없고 새롭게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그마한 악재에도 빠지다 보니까는 네. 투심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뭐더 빠질 것 같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다만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센티멘털은 너무나 안 좋은데요. 네. 그렇게 새로 나온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이 아직까지는 둔화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둔화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라서 뭐 크게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만 크게 빠질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 일주일 동안 빠진 게 더 커요. 그 어떤 심리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좀 잡으시고 네. 객관적인 것을 좀 바라보신다 한다면은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걸로 따지면 사실 물가 상승,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잖아요. 인플레 우려, 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는요. 경기 침체 공포입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이제는 점점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라는 거를 네.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FOMC가 끝나고 나서 첫날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는 인플레가 잡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오겠네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정말 몇십 년 만에 최대폭 금리 인상이 나온 거거든요. 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결정을 했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도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영국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아직 일본만 안 올리고 있죠. 어쨌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좀 더 좀 와닿는 부분에 있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애틀랜타 여는 이 그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또 2분기 성장률을 0%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던 건데 다만 그 FOMC 회의 발표 때요. 연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하향했거든요. 지금 3분기 내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올랐다가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 올랐다가 어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플레는 말도 못하게 진짜 올라왔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은 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이 핵심 CPI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PCE 같은 경우 내려오는 걸 확인했고 PPI도 확인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CPI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헤드라인 CPI에서 왜 올라가냐? 바로 식품과 에너지만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수요를 조절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식품과 에너지는 공급망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쨌든 수요라도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건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전쟁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식품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오늘 아침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휴전 가능성도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 또 유럽인들의 30% 이상이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또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달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투심이 나빠서 좀 이 바닥에서 매도한 일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달러하고 10년물 부채금리, 그다음에 유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좀 오름세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바로 안정됐고요. 10년물 부채금리도 다시 내려와 있고 유가도 지금 하향 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경기 지표들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만 어제 빠졌던 거고 지금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 선물 빠진 것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종목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는 결국 시장이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올 악재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어떤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어떤 시장의 상승보다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그런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더 그렇죠. 받을 수 있고 네. 혹은 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제였나요? 딱 마감할 때 그저께였나요? 이 종목을 특징지로 다뤘는데 G2파워였습니다. 네. G2파워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안에서의 원전 비중을 뭐 예산 늘리겠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그 상승이 나왔다가요. 네. 어제 상한가 같고 지금 꼬리가 안 보이는데 네. 장중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G2파워가 이 수배 전반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인데 원전 관련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 수배 전반이라는 것이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신재생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화랑세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도 인프라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멘텀이 강하게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전반적인 시장이 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확인된 그리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이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27,500원까지만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벌써 50% 가까이 수익 나온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잠시 뒤에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TCC 스틸. 역시나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오른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가서 지금 삼성의 어떤 전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유럽 출장을 계기로 그 어떤 배터리 기업보다도 어떤 투자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실적 갖고는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TCC 스틸은 아직까지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요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TCC 스틸은 다음 주에 급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 좀 들어보겠고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14,500원 잡아놨습니다만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했던 게 상승 EDP죠. 상승 EDP도 어떤 급락이 좀 나왔던 건데 자 어제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5, 6% 이상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만은 역시나 삼성 SDI가 유럽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완성차 기업하고 어떤 그 합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에 집중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상신 EDP도 바로 저희가 전일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주가가 상승세 보여줬고 특히나 삼성 SDI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잘 골라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내 종목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익 나는 힘들죠. 종목이 많아도 그걸 네. 다 눈여겨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잘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타이밍 좋은 종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저희 공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요. 네. 황금알 낳는 거위다. 참 자극적이긴 한데. 네. 아, 자극적이에요? 네. 자극적인데. 네. 근데 그냥 이 폐배터리 시장에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지만은 5년 뒤, 10년 뒤부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폐배터리를 불리고 있어서 지금부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물밑에도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87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전기차 폐배터리는 황금알 낳는 거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은 사실 2025년까지도 3년 뒤까지도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은 2030년, 40년 갔을 때는 이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수직으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서 준비하면 늦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오고 있죠.
근데 그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의 원자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개화 단계에 있는 이 폐배터리 산업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원자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폐배터리 사용된 전기차에서 이제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익이 많다는 겁니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2030년까지는 12조가 커지는 거고 2040년 되면은 87조가 커질 거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2025년부터 40년까지는 26%, 연간 26% 성장하는 거고요.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약 4천억에서 2025년까지 본다면 그때까지는 연간 47% 성장하는 겁니다. 1년에 47% 성장하는 산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 산업이 2025년부터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곡물도 그렇고요. 지금 원유도 그렇고 각국이 자원을 무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무기 삼아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건데요.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 통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폐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핵심인 전기차인 그 배터리 어떤 그 원자재를 확보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또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기업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극적인 황금알 낳는 거위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거 관련된 종목일 텐데요. 뭐 파워로직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모화학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됐거든요. 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종목이 맞는지 우리 최한동 매니저님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코스모화. 네, 아니 코스모화학이요. 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네.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뻔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맞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다 그 대기업 그 좀 대형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모학이 이제 2023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이 내년부터잖아요. 내년부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폐배터리 사업 중에서 뭐 MPC라든가 파워로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만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코스모화학이 사업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기여도가 좀 상당히 클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모학이 이제 니켈이나 이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라인을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폐배터리에서 이제 소재를 추출하는 최신 공법을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핵심 원료인 황산 코발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좀 불리고 있잖아요. NCM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지금 그 만드는 기업이라서 실제 코스모 신소재의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폐배터리 쪽에서 새로운 어떤 매출이 찍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바로 전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코스모 화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 고점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서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시장에서 또 상당한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1,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궁금했던 게 오늘 많이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현재 매수가 가능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이제 원고를 보낼 때 18,100원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 좀 올라 있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매수기를 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8,600원은 조금 비싼 면이 있는데 네. 18,300원 안에서 그것도 좀 비싸긴 안에서. 합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300원 안에서 매수하는 거를 권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가격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8,3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코스모학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짜증난 날이잖아요. 네. 근데 좀 시원하게 시장이 상승했어 하는 바람으로 제 돈으로 또 커피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요. 공약주를 맞히시는 거거든요. 마침 요번 종목은 네.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어렵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 있는데 네. 예, 중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키워드 무엇인지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방대합니다. 요게 지금 네. 현대해버다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이냐 이러고 있지만은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을 한번 치고, 왜냐면 요거는 어쨌든 테마입니다. 테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재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석 달 만에 폐허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더 위대한 우크라이나 만들 것이다. 정말 애국심이 가득한 국민들이 돌아와서 지금 재건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시면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부차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이제 그 수도 키우의 위성 도시인데 그 부차에서 이제 뭐 이 그 집단 학살을 하면서 좀 알려진 그 도시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 중이긴 하지만은 일단 수도는 지금 이제 좀 재건되고 있고요. 외곽에서 지금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벌써 재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제사회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방기선 기재차관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좀 눈앞에 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670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건데, 지금 유럽의 싱크테크 경제정책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조에서 670조까지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집계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뭐 기업체의 30%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지금 차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재룡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전선 이런 종목이 네. 다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알겠지만 폐허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재건한다는 것이 가서 건물을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 전기, 전선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신재생이라든가 풍력, 태양광, 원전 이쪽에 다 들어가는 게 또 어떤 수배 전방이라든가 전선 전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의 종목들은 테마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매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중전기기 전문 업체인데 중량이 큰 전기 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뭐 발전용 보일러, 터빈까지 포함하는 건데, 대표적인 그 제품은 배전기라든가 이 금구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이 변압기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나온 것만 보게 되면은 미국 오클라호마 제너럴 일렉트릭 에너지에서 59억, 그다음에 미국 AEP에서 120억 규모, 그다음에 미국 퍼블릭 서비스 일렉트릭 앤 가스 컴퍼니에서 195억.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한 것만 한 300억 정도가 넘는데, 보통 재룡전기 1년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거의 300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프라 수주가 활발하다 보니까는 이런 변압기 수주가 좀 활발히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수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룡전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주목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현대해버다임이 이제 1번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다음 주에도 이런 재건 테마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서 재료용 전기를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수주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좀 올라갔었다가요. 최근에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죠. 다만 시장에 조정이 나고 나서 제일 먼저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빨리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추가 상승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전기는 일단 목표가를 7,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 아쉬운 게 정답자가 아무도 안 계세요.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그 재건 관련주가 다 올랐는데 네. 재료용 전기만 안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안 오른 거예요? 네, 재건주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올라 있는데 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지금 재건 관련주가 대부분 뭐 10몇 프로씩 올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뭐 7, 8% 정도였는데 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성으로 지읒, 릴, 지읒, 기억 이렇게 드렸는데 네. 지뢰 제거인 줄 알고 다 네. 그쪽으로 쏠리셨어요.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벤트는 넘겨볼게요. 목표주가 네. 7,500원, 순절가 5,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외시장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연말부터 지금 하락한 시장 속에서 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데요. 종목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음 주 올라갈 종목도 쭉 말씀드릴 거니까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힘 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투자해 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